네, 안녕하세요. 이도혁 건축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주도에 나와 있습니다. 한 4개월에 걸쳐서 장마 시즌을 잘 피하고 드디어 완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많이 짓지는 않습니다. 연간 한 10채 정도 짓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 면적이 43평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2억 8,900만 원이라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된 주택입니다. 아마 그동안 보았던 주택과는 평면이나 또 2층 구성, 이 외관의 형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집을 지을 때 많은 도움을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임성재입니다. 오늘은 제주 효돈동에 있는 주택을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외관을 보시면 지붕의 물매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한쪽으로 경사 지붕이 형성이 되어 있고, 나중에 내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경사 지붕에 따라서 주택 내부가 오픈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경사에 따라서 어떤 천장 디자인이 된 재밌는 형태의 내부가 펼쳐집니다. 특이한 점은 땅이 크지 않고, 그리고 땅이 경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핸디캡을 상당히 갖고 있는 대지고, 그 대지 핸디캡을 풀다 보니까 진입을 하면서 바로 계단이 있죠. 주차 공간은 땅 레벨에 맞게 이렇게 형성을 해놨지만 현관에 진입하는 곳은 계단으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도로면에서 이제 대지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니까 집을 기울게 앉힐 수는 없고, 요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한쪽은 땅에 좀 붙어 있는 형태가 되고, 낮은 쪽에서는 조금 높아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쪽이 바로 높아지는 쪽이 되는 겁니다. 약 1m 정도로 올라와서 바닥면이 형성이 되고요. 그게 이제 이 집의 들어서면서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처음 눈에 띄는 건 따뜻한 루나우드랑 하얀색 스타코플렉스, 그리고 징크, 이 세 개의 조화가 이 주택의 포인트, 어떤 첫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보이는 이 석재와 징크, 그 다음에 창 프레임들의 검정색의 조화가 이 주택 전체의 색깔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루나우드가 여기까지 이어져서 따뜻한 느낌을 형성을 하고 있고, 바로 현관이 위치해 있죠. 현관 위로는 집의 모양에 맞는 포치가 대각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집 뒤를 둘러보면서 느끼는 점은 이 공간이 협소하진 않지만 거의 붙어 있다, 이 정도의 느낌. 이 정도면 최소 건축 한계선 정도만 띈 느낌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이 상당히 작고 모양이 네모 반듯하지가 않아요. 들어와서 대각으로 꺾여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대각으로 꺾인 형태의 대지 모양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 배치도 그에 영향을 받아서 최대한 이 라인에 붙여서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인면까지 디자인을 한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지의 레벨, 대지의 높낮이가 있다 보니까 집을 앉히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대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 부분은 높게, 그리고 일정 부분은 대지 레벨에 맞게, 도로 레벨에 맞게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다운돼서 내려오면 이 건물의 하부의 톤,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하부는 화벽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춘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또 디테일한 건 바닥에 이제 가스 배관이 지나가는데, 이 부분도 역시 색을 검정 톤으로 해서 그 밑쪽으로 외관의 색을 해치지 않게 이렇게 칠을 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이 흐르는 이 공간,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이 공간도 전부 다 같은 톤으로 마감을 해서 주택에 어떤 톤을 맞췄다고 보실 수 있고, 이 배면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톤. 이쪽에 보시면 다용도실 외부로 나가는 문인데, 위에도 작은 포치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도로면에 바로 접한 면입니다. 이 공간도 상당히 넓지가 않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를 하면 거의 이 땅에 맞는, 거의 땅을 꽉 채운 형태의 어떤 배치, 그리고 그에 맞는 크기,
그다음에 모양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배관부터 해서 같은 톤으로 맞추고 상부는 또 이 벽면의 스타코 색이랑 맞춰서 어떤 미적인 부분을 해치지 않게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쭉 지금 오면서 보시는 이건 이제 제주 돌담입니다. 물론 아주 정통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여기가 제주도다, 그리고 제주 돌담이다 라는 자연스러운 느낌은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돌담이 형성이 돼 있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 다시 입구가 되는 크기에 맞는 배치, 그 다음에 계획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집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로의 어떤 높낮이, 그 다음에 땅의 모양, 그에 맞는 평면과 어떤 배치 계획, 그 다음에 높낮이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이런 디자인, 이걸 이제 마치 한 그림에 담듯이 담았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주에 있는 이 주택은 그동안 제주에서 많이 봤던 현지와 어울리는 현지풍의 주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모던하고 깔끔한 형태의 경사지붕을 갖고 있고, 마감 역시도 되게 이제 세련된 톤으로 흰색과 블랙의 조합, 그리고 따뜻한 우드톤으로 마감을 해서 어떻게 보면 도심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그런 느낌의 주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돌담으로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석재들로 마감을 하면서 조화를 이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제주에도 이렇게 모던한 주택들을 얼마든지 어울리게 배치하고 계획하고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설명드리면서 오늘 외관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다운 건축가입니다. 우선 현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입문 따라서 들어오게 되면 한번 꺾어서 본실로 들어가게 돼 있는 구조인데요. 이 꺾어지는 이 공간 자체가 다른 집보다 좀 더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꺾어지다 보니까 이런 수납 배치들이 좀 더 여유롭게 되어 있고, 신발도 굉장히 많이 수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신발을 신으면서 여기 앉아서 신발을 이렇게 신을 수 있게끔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즘 이게 트렌드예요, 사실. 이렇게 앉아서 현관 자체에서 신발을 신는다든지, 여기에 아니면 여기 화분을 올린다든지 어떤 이제 장식물을 하게 되는데요. 요새 트렌드라고 보실 수가 있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현관문에서도 굉장히 안전하고 방충망도 효과도 가지고 있는 안전 방충망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을 자주 개폐하신대요, 현관문 자체를. 현관문을 열어 놓으시더라도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요새 트렌드인 컬러 유리를 넣은 이 중문입니다. 건축주님께서 원래 제주도 분이세요. 원래 제주도 분이신데 서울에서 이걸 한번 보셨는데 제주도에는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다고 하셔서 이거를 꼭 하시기로 하셨고요. 현관에서 바로 거실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요. 4인 소파를 설치를 하셨을 정도로 굉장히 큰 거실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아까 전에 외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해안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이 바 형태가 굉장히 높은 이 해안창을 쓰고 있는데요. 시스템 창호에서는 그나마 지금 LG에서 이 해안창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거주하시거나 신축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안창을 꼭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제주도 비는 수직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수평으로도 내리기 때문에 바람이 그만큼 심하다는 점 꼭 알으셨으면 좋겠고요. 금액도 시스템 창호보다 아주 조금 비싼 금액이었지만 브랜드도 LG 브랜드고, 제주도 시공하는 집은 전부 다 해안창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꼭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이쪽 1층, 뒤 소파 뒤로는 바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꺾어지지 않는 수직 계단으로 이용을 해서 사람이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우아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돼 있는 게 이 설계적 포인트인데, 이 땅이 외부에서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집 짓기 굉장히 힘든 땅이었습니다. 설계만 4개월이 걸렸을 정도로 건축주님께서는 거실과 주방 동선을 굉장히 크게 쓰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이 동선 자체는 또 짧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집의 70%는 거실, 주방이 전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바라보는 이 거실, 이 풀 시스템도 굉장히 심플하지만
건축주님께서 얼마나 이 거실 주방을 활용 시간이 길고 활용도가 높은지 보여주는 구조인데요. 당연히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해서 거실 주방에 오래 있는 시간 대비 어떤 구조물들을 많이 없애놨습니다. 이 타워형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집은 풀 시스템 에어컨을 다 달아놨는데, 저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원주택의 시스템 에어컨은 처음부터 추천하진 않는다. 하지만 건축주 개인 의견에 따라서는 이 시스템 에어컨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면이 아닌 이면 시스템 에어컨인데도 지금 이 공간, 굉장히 이 넓은 공간을 다 이 작은 에어컨 하나가 다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큘레이터 2대만 있으면 이 집은 공기순환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 주방에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으시대요. 왜냐면 제사도 많으시고 친지도 많으시고 제주도에 많이 놀러 오시기 때문에 주방에 있는 시간이 긴데, 이쪽에서 에어컨을 쏘기 때문에 건축주님께서 여기 오래 서 있으시더라도 굉장히 시원해요. 지금 에어컨 자체가 굉장히 풍량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타워형 에어컨을 정다운 건축가는 추천을 하지만 건축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는 시스템 에어컨도 타워형 에어컨보다는 좋을 수 있다. 이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실을 따라서 다용도실, 다용도실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여기 건축주님은 다용도실이 요 타일 2장 정도 더 넓어요. 다른 집보다. 왜 넓냐? 여기에 냉장고가 또 한 대가 들어가고요. 이쪽에 세탁기, 그리고 여기 또 싱크대가 있죠. 가스레인지. 원래 이쪽 본 주방에서는 인덕션을 쓰고 계신데요. 이쪽에서는 가스레인지. 그만큼 제사 많으시고 음식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설계 때부터 저희가 추천드렸던 거는 음식 냄새 나고 기름 쓰고 화구, 이제 불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이 화구는 꼭 보조 주방에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강력 추천을 받아서 굉장히 이제 시스템이 가득 돼 있는 이 보조 주방을 설치를 하셨어요. 이 싱크의 넓이가 다른 집의 보조 주방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 주방에서는 제일 큰 싱크를 쓰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납도 굉장히 용이하게 설치를 다 해놔서 건축주님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세요. 이 집이 1층이 큰 만큼 설명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이제 시스템 옷장인데요. 여기 건축주님께서는 안방에다가 옷장을 설치하지 않으시고 거실 그리고 주방 동선 쪽에다가 이제 여기 옷장을 설치를 하게 되셨는데, 옷장은 굉장히 간략하게 많이 가셨고, 아무래도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미닫이분, 이제 굉장히 시스템 좋아졌죠? 미닫이분도 소음 안 나게 마지막에 딱 잡아줍니다. 여기 마지막에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에 딱 잡아서 당겨지는 이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소음이 안 나서 저는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요. 화장실은 뭐 간단하게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런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건축주님께서. 물때 낀다 뭐 한다 말씀해 주실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예쁜 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칸막이를 설치해서 여기 이제 다른 집은 대부분 문이 있고 이렇지만 문 필요 없이 넓어 보이는 이 화장실이 실제 1층 화장실에 비해서는 조금 좁아요, 이 집은 사실. 그래서인지 문을 설치하지 않으시고 칸막이로만 끝내셨는데, 저는 뭐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바로 안방. 안방에서 화장실이 제일 가깝고 그 다음 바로 옷장이 바로 있기 때문에 안방에 같이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안방도 여기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해서 밖에 온도 37도 8도, 제주도 온도 아시죠? 습도도 높고 그렇지만 시스템 에어컨 한 대로 여기를 풀 커버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시원하고요. 이제 창호를 여기 큰 창호 하나, 그리고 환기 겸 답답하지 않게 옆쪽에도 창호를 하나 더 내서 이 집은 채광이라든지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밝게 진행을 해놨고요. 그만큼 진짜 설계 오래 걸렸습니다. 이 집 보시면 땅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진짜 땅이 정말, 이 집이 땅이 대지 평수는 넓은데 이렇게 쓸 수 없는, 건축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땅들이 굉장히 많아서 애먹었습니다. 여기도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그래서 곳곳에 지금 시래기가 여기 나져 있어요. 이 안방이 그렇게 넓지 않은 평수인데도 붙박이장을 천장까지 다 싹 마감을 해서 그나마 넓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건축주님께서는 거의 거실에 계속 계시기 때문에 거실 위주의 설계를 해놨고요.
자, 드디어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집은 보조 거실이 있습니다. 제사 많으시고 친지 많이 놀러 오시고 지인분 많이 오시고 어느 정도 거실에 분리는 필요하고 그리고 방도 한 개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해서 탄생한 게 바로 보조 거실이라는 개념인데요. 이제 비밀의 방을 이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미닫이문, 불투명한 미닫이문을 열게 되면 이 공간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넓게 돼 있는데요. 이쪽에서 여기를 바라보는 광경 또한도 거실이 하나 더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건축주님은 실제로 제사를 많이 지내셔서 어느 정도 분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서 찍는 저의 모습이 상당히 멀리 느껴질 텐데 여기서 저쪽 주방은 상당히 잘 보이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과 보조 거실의 동선은 상당히 짧고 이제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이거는 북박이장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제사 도구를 쓸 때도 많이 넣기도 하고 지인분이라든지 놀러와서 잠깐 있어야 될 때도 이쪽 문을 아예 닫아버리지 반만 이렇게 닫게 되면 아예 방이 돼버려요. 불투명 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여기 놀러 오시는 분들, 게스트 같은 분들은 여기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이쪽 방은 정말 풀 시스템으로 각 방 온도 조절기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불 또한도 아예 이쪽 방 내부에서 모든 걸 조작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 방의 넓이 또한도 제가 한번 누워볼까요? 제가 키가 188인데요. 거의 190에 가까운데 여기 침대 하나 가로로 놔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만큼 이 보조 거실에 대해서 개념은 대단하다. 이 보조 거실은 건축주님께서 거의 역작이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로 디자인도 이 문으로서 잡았고 제주도에는 이런 구조는 거의 볼 수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방으로 제가 이쪽으로 왔는데요. 거실과 보조 거실과 어떤 이 통로와 이어진 이 공간, 우리나라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설계 자체가 상당히 진보적인 설계를 가지고 있고 주방 또한도 아일랜드 식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건축주님께서 요리를 전달하는 개념도 있고요. 여기 앉아서 식탁이 되고요. 넓이는 상당히 넓어서 실제로 제가 여기서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3인이 충분히 앉을 수 있겠죠. 그래서 7인 식탁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디자인 또한도 대리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려하고 미려한 디자인입니다. 요새 추세인 3구 인덕션으로 준비를 해놨고 이 제품 전부 다 리바트 거라고 합니다. 리바트에서도 요새는 디자인이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한샘 위주의 디자인을 많이 좋아하긴 했는데 리바트도 지금은 좋아진 디자인과 마감과 있는 것 같습니다. 주방은 워낙 깔끔하게 건축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냥 고급스러운 이런 소재들로 많이 마감을 해놨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는 요새 추세에 맞게끔 건조까지 완전히 되는 식기세척기를 설치를 하셔서 주부님들은 요새는 식기세척기 설치를 안 하시면 안 된다. 아예 강조드리고 싶어요. 식기세척기 안 써보신 분들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 예전 식기세척기를 써보셨다면 요새 식기세척기를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애벌이 돼서 나오는 이런 형태 굉장히 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식기세척기는 꼭 전혀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도 이런 이제 풀 시스템 주방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요새 추세인 턱이 없고 어떤 마감이 깔끔하게 돼 있는 이 백조 싱크대가 달려 있고요. 이쪽 하부에는 인슐레이션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스펀지 재질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인슐레이션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음을 잡아준다. 물을 틀어도 바닥에 어떤 물을 탱탱탱탱탱탱 때리지 않아서 큰 소음이 없고요. 백조 싱크대가 요새는 이런 스테인레스 싱크대를 상당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일본 제품이 상당히 유명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국산 제품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조 싱크대 꼭 추천드리고 이 주방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제가 한번 체감을 시켜드릴게요. 주방이 둘, 셋, 넷, 5 발자국이 가야 끝납니다. 그래서 건축주님께서 주방 거실 생활이 상당히 많으시고 시스템적으로도 잘 구비가 돼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개인실 위주의 설계가 돼 있는데 2층도 한번 꼭 재밌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올라가기 전에요. 일단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계단을 설치할 때 거실 뒤쪽, 그러니까 오픈된 스페이스에서 계단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계단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거실 자체의 이 폭은요 4.7, 4.8m 실내 측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 1m 정도의 계단이 이 뒤쪽으로 가게 설치하게 되면 이 폭 자체가 5m가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의 개방감은 다른 집보다 훨씬 더 높게, 더 넓게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천장이라고 하죠. 이 최대 높이가 한 6.5에서 한 7m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 거실 자체를 확 틔우기 때문에 1층 층고가 2.4로 좀 낮아도 개방감 자체는 확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층에 할 때 저희가 이번에는 단조 난간, 이 철로 된 난간을 쓰지 않고 목재 난간을 썼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올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완전히 모던한 느낌의 인테리어를 기반으로 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계단 자체를 목줄로 할 경우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 당연히 하부에는 저희가 센서 등을 설치를 했고요. 보통 센서 등이요, 이 옆에 붙어요. 근데 이 옆에 붙으면은 감지가 잘 안 된다는 분이 계셔서 좀 내가 감지 좀 빠른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옆이 아니라 이렇게 바로 아래쯤 센서가 바로 인식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모든 곳에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 한 2-3계단 정도 사이마다 설치하시게 되면 아마 저녁에 불을 켜지 않더라도 충분히 안전하게 올라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락은 아닙니다. 네, 2층 공간이고요. 2층에 이렇게 앞에 문을 설치했어요. 보통은 복도라는 공간을 통해서 문을 설치하는데 저희는 복도라는 공간을 없애버렸어요. 그 이유는 건축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동 공간을 없애버린 거예요. 계단실 바로 앞에 문을 설치해서 1층과 2층을 제가 분리해준 상태이고요. 하나의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복도라는 공간 없이 바로 넓은 방, 그리고 이쪽에는 화장실, 이쪽에는 드레스룸, 웬만한 안방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저희가 마련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2가지 타입의 창을 쓰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시스템 창호, 아니면은 두 번째는 이제 해안창이라고 부릅니다. 비가 워낙 많이 내리기 때문에 낮은 바가 있는 창은 쓸 수가 없어요. 물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창호 대신에 이제 LG 해안창을 제가 설치를 했고요. 바 높이가 한 2cm 정도로 높다라는 점. 시스템 창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사면이 패킹되기 때문에 물 들어올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일반 창호, 이중으로 여는 창호를 쓰신다라고 하시면은 제주도에서는 해안 창은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천장을 보면요, 천장이 좀 독특해요. 2.7의 층고에 한쪽은 이제 지붕 라인을 따라서 저희가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 자체도 보시면은 끝에 쓰더라도 높죠. 그러니까 아마 방으로 쓰시기에는 이런 경사도가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여기를 다락으로 구성을 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실제 다락으로 구성하게 되면요, 이 천장이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이쪽 경사까지 간다고 하면은 이 모서리 부분은 거의 못 쓴 공간이었기 때문에 저희 건축주님을 설득을 해서 2층 자체로 들어 올리고 그리고 경사를 만드는 형태로 해서 방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집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항상 강연을 하고 이야기를 드릴 때 목조 주택에서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불가능하다라고 항상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콘크리트와는 다르게 목조는 바로 이 보가 바로 걸리고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34cm 되는 공간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시스템 에어컨이 아닌 벽걸이 하게 되면요, 너무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는 보통 2.4의 층고를 유지하되 저희가 층고 자체를 들어 올렸습니다. 2.7까지 골조를 보강하고요. 역으로 시스템 에어컨을 달고 2.4로 다운을 시킨 거예요. 대신에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오픈 천장이라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답답한 것을 좀 더 개방감으로 풀어줄 수 있었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붕 윗선이 있잖아요. 윗선에서 조금 더 제가 보면서 들어 올렸어요. 추가비는 한 4-5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지만은 이렇게 해서 들어 올리고 역으로 다운시키면서 매립을 시켰기 때문에 실제 내부에서 봤을 때는 이 시스템 에어컨이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이 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었겠죠. 만일 내가 정말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고 싶고 좀 깔끔하게 말한다 그러면요, 조금 골조를 보강해서 올린 다음에 역으로 다운시킨 방향으로 여기 설치를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장실은요 딱 기본형 사이즈예요. 저희는 많이 욕심내지 않아요. 1층같이 공용 화장실 많이 쓰는 공간 같은 경우는 비싼 거 많이 다녀도 되는데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쓰는 공간, 2층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욕심내지 않으셔도 돼요. 네, 기본형 수납장이나 선반이나 대리마스 도기들을 설치를 했고요. 네, 좀 디자인된 파티션까지. 많은 분들이 이 타일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세요. 휘황찬란한 거, 유럽식, 북유럽식, 아시아 어떤 느낌을 낸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딱 보시면 이게 거의 기본 기성화된 형태거든요. 이런 대리석 느낌의 깔끔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대리석 느낌으로 하나의 통일된 느낌으로 하고 뒤에도 화이트로 막을 하게 되면요, 생각보다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깔끔하고 오히려 넓어 보이고 모던한 느낌이 들 수 있다. 얘기 드리고 싶어요. 화장실에서 너무 많은 추가비를 발생하게 되면 솔직히 저는 좀 아깝다 생각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한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나는 어느 부분에는 돈을 들이고 어느 부분에는 돈을 좀 덜 들여야겠다 하는 것들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쪽에는요, 아직 마감하기 전이긴 한데 드레스룸이에요. 한 평 반에서 2평 정도 되는 공간을 저희가 마련을 해놨고요. 이쪽에 이제 옷을 걸 수 있게 해서 장을 짜서 넣은 거예요. 나중에는 문이 달리게 될 겁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요, 2명 정도에 대한 겨울옷과 여름옷은 충분히 다 수납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제가 선반을 짜서 기본적인 수납할 수 있고, 나중에는 이쪽에는 저희가 이제 침대가 놓여지고 책상 같은 것들이 배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공간 자체가 일단 복도라는 공간을 없앴기 때문에 한 평 이상은 우리가 이득을 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제주도 로망이죠. 솔직히 저도 제주에 살고 싶은 마음이 간혹 가득 들긴 해요. 이 제주주택 저희가 솔직히 많이 시공하는 건 아니지만은 연간 10채 정도 안쪽으로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완공내 주택을 설명드리면서 제주도만의 특색, 특징, 그리고 일반 주택과는 좀 다른 점들 저희가 많이 좀 가미해서 아이디어를 넣고 설계진하고 완공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제주도에 집, 세컨하우스나 아니면은 정말 이주해서 집을 짓게 됐을 때,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 저뿐만 아니라 임성재 건축가와 종담 건축가가 설명된 부분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똑같이 짓는 건 아니지만 이런 요소들은 내가 좀 아이디어로서 가져가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요, 잘 기입해 놓고 기억하셨다가 설계 잘 반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주도 서귀포시 효돈동의 주택 완공 촬영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집을 찍는 이유는요,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이런 집, 건축가가 솔직히 건설회사까지 운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설계한 집을 시공까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저희는 제가 설계하고 제 시공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담았고 실제 시공에서는 이렇게 반영을 했다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절대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부동산이냐고 전화 주시는 분이 계신데, 아니니까 정보성 영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굉장히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